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아침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바쁘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소식들은요, 제가 발췌해내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쏟아지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제가 올려놓았던 영상들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제 저녁 영상에도 우리 임영웅님과 탑식스 트롯맨들에 대한 굉장한 위상을 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데이터들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놓았고, 그 전 영상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2집 앨범 활동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 근거들과 함께 설명을 해놓았으니 한 번씩 못 보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하나 간단하게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소씨가 이제 보통 아침 5시 45분쯤에 영상을 올리는데 6시로 살짝 시간을 미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예전에는 굉장히 일찍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설문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커뮤니티 글로 또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소씨의 아침 영상 6시에 올라오는 게 좋으신 분들, 아니면 난 좀 더 미뤘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영상 댓글 수가 제가 굉장히 적거든요. 조회수에 비해서 댓글이 100개도 잘 안 달립니다. 많이 달려봐야 한 4, 50개. 그래도 그 4, 50개 달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대로 흘러가겠습니다. 네, 오늘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의 의견과 차후 커뮤니티에 올릴 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지만, 자, 아침 6시가 이르다 또는 아침 6시가 딱 좋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좀 정해 주신다면 제가 시간은 알아서 제가 설정을 하도록 하고, 이 업로드하는 아침 첫 영상 시간에 대해서 우리 애정을 가지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이 수많은 수호천사님들의 의견을 꼭 한번 받아보고 싶으니 좀 귀찮으시더라도 영상에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쭉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정말 많이 올라왔었던 뉴스 기사들이죠.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시초 비하인드가 추가로 공개가 되었고, 제가 이게 뒤늦게 공개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어제 해 놓았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영상 하나가 공개만 돼도 어떻습니까? 언론사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임영웅님이 방송 활동 자체를 거의 전무하다시피 지금 오로지 아티스트로서의 행보만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언론사들에서 임영웅님의 소식을 다루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방송 활동은 하지 않다 보니까 앨범을 발매하지 않는 한 이 유튜브 소식을 통해서 언론사 기사를 쓸 수 있는 게 유일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니 쓸 게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임영웅님의 작은 소식 하나하나에도 이 네이버 기사를 통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공감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팬활동, 스밍처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기사에 이 팬활동을 하시잖아요. 그 수치가 정말 웬만한 팬덤은요, 아예 비교조차 안 될 만큼 굉장히 그 활동 지수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분들, 제가 건너서 들은 얘기지만 이 연예부 기자분들은요, 이 정치부나 사회면처럼 어떠한 사회 개혁이나 혁신을 위한 활동보다는 이 연예부 기자로서 소식을 빨리 전달하고,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좋아요 많이 받는 것처럼 이 기사에 많은 공감을 받는 것에서 좀 업무의 어떠한 성취욕을 느끼신다고 해요. 그것이 페이를 더 많이 준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게 굉장히 공로상을 자체적으로 준다거나 이런 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건 없지만 어찌됐건 이 연예부 기자분들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의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이렇게 이 기사에 들어가서 공감을 눌러주거나 좋아요를 많이 받고 이렇게 자신이 쓴 기사가 연예부 뉴스 순위에 올라가는 것에서 조금 성취욕을 많이 느끼신다라고 해요.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많은 이 기자분들이 임영웅님의 크고 작은 소식들을 하나하나 다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영상, 우리 팬들에게는 큰 소식일 수 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사실 임영웅님의 앨범이 발매됐다거나
어느 방송에 출연했다거나 이런 소식이 아니라면 사실 살짝은 멀어지는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자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빅뉴스가 되는 겁니다. 마치 저와 같은 유튜버들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기자분들이 임영웅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굉장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후문을 제가 전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이런 기사까지 올라옵니다. 닭공 넘어서 화공. K리그에도 봄이 왔다. 자, K리그에 왜 봄이 왔을까요? 당연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가 큰 영향력을 줬다는 겁니다. 임영웅 초청 마케팅도 한몫했다. 임영웅님의 이 초청 마케팅이 없었다면은 이 정도의 지금 K리그에 큰 붐이 일어나기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시축 행사가 K리그에 굉장히 큰 불을 지피게 되면서 K리그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흥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가 큰 출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득점률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는 한 K리그의 감독은 설령 지더라도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K리그 자체가 굉장히 부흥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도 축구 인기를 높이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독특한 건 공격적인 마케팅이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FC 서울 측에 초청된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가 예시로 들어지고 있지만 사실 뭐 이것만큼 큰 성공 예시가 없죠. 근데 임영웅님은 마케팅 측면에서 이 축구 구단 측에서 섭외를 한 게 아니에요. 마케팅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로지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팬분들을 만나기 위한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임영웅님의 파워를 모두가 느끼게 된 사례에 불과해요. 마케팅을 위해서 이 축구 K리그의 어떤 큰 홍보를 위해서 작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자분들은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임영웅님의 축 행사가 이 축구 구단 측에서 뭔가 진행한 마케팅처럼 표현을 하면서 이 K리그가 부흥기를 이끌어내고 있는 건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근데 아닙니다. 이것은 임영웅님이 이 축구의 마케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들을 만나기 위한 작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웅시대와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K리그에서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큰 결과로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굉장합니까? 작정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나온 결과라 할지라도 이 K리그 측에서는 깜놀할 깜인데 임영웅님은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니라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만나기 위한 만남의 장으로서 급작스럽게 진행한 이벤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이 K리그 내에선 더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진정한 팬덤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7년 만에 대기록을 달성했던 건 바로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 덕분이죠. 그러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저는 관중이 많이 몰렸다라는 사실을 기사에 쓰려고 한 게 아니다. 이 기자분이 말하는 거예요. 임영웅의 팬들이 보여준 매너와 배려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축구 흥행에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대구의 축구 팬을 배려하는 넓은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팬클럽을 상징하는 하늘색 옷을 입고 우상과도 같은 임영웅의 시축을 보며 열렬한 응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축구장에 와서 축구장의 주인인 축구 팬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상대편 대구FC의 유니폼 색이 하늘색이기 때문에 FC 서울 팬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심한 배려로 영웅시대 분들은 하늘색 옷을 제외한 모든 색 옷을 자유롭게 입고 오자고 결의했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또한 이 영웅시대 팬분들은 경기 중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는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이 응원하고 간 자리는 깨끗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수의 선한 영향력이 팬들에게 이어지는 선순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팬덤인데도 이것이 정치권으로 무대를 옮기면 이야기는 확 달라집니다. 이 정치인의 팬들은 상식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는 상대편에게 문자 폭탄을 내어 괴롭히기도 합니다. 정치가 연예계를 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다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인의 팬들이 임영웅의 팬들을 보며 무언가를 느꼈으면 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할 때 자신이 짓지 않은 가수와 정치인의 평가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국민은 팬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그 정치인에게 그대로 투영합니다. 임영웅의 행동에서 알 수 있듯이 팬은 스타를 따라합니다. 정치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은요,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이 정치계까지 좋은 선례로서 소개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할 정도로 지금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디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어제 올라왔던 유튜브 영상은요, 임영웅님의 바른 인성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효심을 자극한 임영웅, 할머니와 함께 시축 비하인드를 공개했죠.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시축 비하인드를 전했다. 그리고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효심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응원하는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사람은요, 그저 노래를 잘하는 가수에서 결코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 수많은 팬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바른 인성, 어머님과 할머님을 사랑하고 잘 모실 줄 아는 효심 깊은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내 손자 같다, 내 아들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 영웅시대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이야기 나오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무려 4개 방송국에서 임영웅님의 대서특필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건 OBS에서 나왔던 뉴스 영상이에요. 보니까 또 임영웅,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바로 영웅시대 분들과 아이돌을 능가하는 인기,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이런 미담들이 화제인 거죠.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이 관객분을 모시고 간 이 이야기가 함께 대서특필이 된 OBS 이야기. 또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판을 했지만 바로 SBS의 더 트롯쇼죠. 더 트롯쇼와 SBS의 이 행태는 꼬집을만 하지만 이날 소개된 것 중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바로 축구 경기장에서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에 대한 영향력과 그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한 결과를 몰고 왔다. MC로 있는 박군 씨도 굉장히 놀라죠. 자, 이 티켓팅 판매액도 굉장했고 결국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줄어든 영화관 관객 수마저도 임영웅님의 영화를 통하여 이제는 해외 개봉까지 글로벌하게 그 영향력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활약상이 결국 건강검진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면서 이 박군 씨도 깜짝 놀라고 출연진도 깜짝 놀라고 이 영향력이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영웅시대뿐만이 아니라 임영웅을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 선한 영향력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번엔 TVN이에요. TVN에 나왔던 이 프리한 닥터. 이곳에서도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막강하게 설명합니다. 뭐 다른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결국 임영웅님이 입고 나왔던 셔츠가 뭐 엄청난 폭등을 보였다. 임영웅님의 광고계에서의 이런 영향력과 수익, 유튜브 조회수까지 다 합치면은 임영웅님의 몸값 가치는 1,000억 원을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TVN의 뉴스 방송사의 이야기. 또 있습니다. 이번엔 JTBC예요.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죠? 상암동 클라스에서
임영웅님의 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소개가 됐지만 블랙핑크만이 아니라 이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 가장 긴 시간 동안 소개가 되면서 역시나 공연 중에 쓰러졌던 이 팬분의 치료비를 대납했던 이야기, 자, 이런 모습들까지 하나하나 소개가 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고 그냥 음원 순위만 높은 것이 아니라 영화면 영화, 공연이면 공연, 나아가서는 영향력이면 영향력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탑급이라는 것을 이 4개 방송사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서는 없었을까요?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찾아낸 좀 독특한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대구 음악 창작소 창공홀에 등장한 임영웅님의 노래입니다. 자, 이 참가자분은 가수 활동을 하는 분인데요. 바로 임영웅님의 인생 참가 노래를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열창하는 모습을 제가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특이했던 건 이분이 적어놓은 글이었어요. 쭉 보니까 이분의 성함이 조형준 님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안녕하세요. 먼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사이에 많은 댓글과 좋아요 등 관심이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노래도 하고 곡도 쓰는 뮤지션 조영준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이번 2023년은 저의 이름을 걸고 음악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기점으로 좋은 기운이 마구마구 들어올 것 같아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명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가수들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만 했다 하면요, 어떻게 찾아냈는지 유튜버인 저보다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그 영상에 가서 댓글을 남기고 응원을 해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영상 시청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무명 가수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작은 관심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렇게 글을 남겼겠어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 성내천 주민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 일반인이 이렇게 이제나만 믿어요 노래를 부른 영상도 최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1등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임영웅의 이제나마 믿어요 곡을 또 불러봤는데도 운이 좋게 수상을 했네요.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런 무명 가수들과 이제 가수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상을 받고 큰 관심을 받게 되면 신나서 가수 활동을 더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먼 훗날 내가 가수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그 계기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분이 영웅시대 분들의 응원 덕분이었다. 임영웅님의 노래 덕분이었다. 이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최근 오디션, 트롯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의 전 축구 선수였던 한 참가자가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했죠. 이제 우리가 응원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연예인의 연예인이다, 가수들의 가수다라는 평가가 이제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가수들 사이에서도 쏟아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 사진에서도 하나 드러나요. 이 사진이 뭐냐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옆에 있던 걸그룹 김세정님입니다. 사실 예전에 이 음악방송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했을 때 김세정님이 워낙 임영웅님의 팬이어서 몰래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대기실 복도에서 사진을 찍었던 이 귀한 모습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사실 이 김세정님은 예전에 이렇게 JTBC 아는 형님에 등장해가지고 임영웅씨 연락주세요 라면서 임영웅님에게 곡을 주고 싶다, 나도 트로트 노래에 도전하고 싶다, 임영웅님의 너무 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가수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이 다시금 지금 SNS에서 회자가 되면서 임영웅님과 옆에 있던 여자분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고, 또 김세정님인지 아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제는 가수들의 가수라는 이 타이틀이, 이 사진이 사실 수년 전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 수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이제는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을 만큼 우리 아티스트의 이 위상이요, 정말 저 하늘로 치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등장을 했죠? 바로 한강 라이딩 장면입니다.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렸던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렸는데, 자,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몇몇 팬분들이 댓글로도 또 메일로도 몇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저는 이게 임영웅님이 그냥 예전에 이렇게 뭐 자전거 타다가 찍었던 사진이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역시 예리하신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었던 겁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볼 건데, 우선 임영웅님이 요 자전거를 탔을 때 시기가 언제냐, 최근이냐, 예전이면 도대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만큼 임영웅님이 이 자전거 타는 모습이 사실 외부적으로 공개된 적이 많지가 않거든요. 러닝을 하거나 축구하던 모습은 굉장히 많았는데, 아마 이렇게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셨을 겁니다. 뭐 화보 촬영하던 당시 때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임영웅님이 이렇게 자전거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네, 요런 거. 요 화보 때 그냥 네, 촬영하는 모습이었고, 또 예전에 이렇게 뽕숭아학당 때 임영웅님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오던 모습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런 방송 장면 또는 요렇게 화보 촬영 때 아니고서는 사실 임영웅님이 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 자체를 보여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는 언제냐? 예전 미스터 트롯 찍기 전에 임영웅님이 이 판타스틱 듀오에 출연했던 적이 있죠? 자, 그러면 또 임영웅님의 이 판타스틱 듀오 때 모습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판타스틱 듀오 때 이 이수영 씨 편에 임영웅님이 등장을 딱 했었죠? 바로 요때입니다. 굉장히 풋풋할 때죠? 근데 요 당시 때 임영웅님이 바로 같은 판타스틱 듀오 출연자인 누구였죠? 바로 정명균님입니다. 예, 정명균님이 이렇게 함께 임영웅님과 이 판타스틱 듀오의 인연으로서 또 친해지기도 했고, 뭐 그 이전부터 뭐 임영웅님과 또 뭐 사적으로 친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았는데, 어찌됐건 이때 이제 정명균님 같은 경우는 환희편에 등장해서 우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 판타스틱 듀오의 정명균님과 임영웅님이 함께 자전거를 탔을 때가 바로 요때라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요 빌딩이 바로 어디냐? 여의도에 위치한 바로 여의도 쌍둥이 빌딩이라고 해요. 뭐 야경으로 너무나 멋있는 곳이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 판타스틱 듀오의 정명균님하고 이렇게 성산대교 근처에서 촬영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좀 요즘에는 이 여의도에 이렇게 요즘엔 빨간 건물로 이렇게 분류가 됐네요. 이 빨간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요 당시 때에 임영웅님이 정명균님과 함께 한강에 자전거 라이딩을 가서 찍었었던 당시의 사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합정동이나 뭐 홍대 쪽에서 이렇게 목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있는 이 성산대교 다리가 있는 쪽에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지금 성산대교라는 거죠. 그래서 성산대교에서 임영웅님이 정명균님과 함께 라이딩을 갔다가 사진을 찍었던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이 팬분들에게 제가 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 당시 때 왜 저기에서 촬영을 했냐, 요즘에 혹시 한강을 달리는 거냐, 뭐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보니까 실제로 임영웅님이 요 당시 때 정명균님하고 이 판타스틱 듀오의 정명균님과 함께 자전거를 탔었다고 해요. 저는 정명균님도 자전거를 타는지 몰랐는데 임영웅님과 저렇게 자전거까지 함께 탔던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정명균님하고는 이때만이 아니라 뭐 임영웅님의 이 원룸 자취방이었죠? 자취방에 이 내부 공사도 함께 했을 만큼 굉장히 또 절친한 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의도 쌍둥이 빌딩에 근처에 있었던, 뭐 쉽게 말하면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켜보면은 여의도 쌍둥이 빌딩이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마포대교가 있고 서강대교가 있고 뭐 여러 다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임영웅님이
여기에서 마포대교로 넘어온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성산대교라고 했으니까 한 요쯤에 있을까요? 네, 요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찍어서 딱 사진을 여기서 이제 딱 찍으면, 자 여기 다리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줄여야겠네요. 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임영님이 어떻게 사진을 찍었냐? 여기 성산대교에서 뒷배경을 사진을 탁 찍으면 여기 여의도 쌍둥이 빌딩까지 촥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초입 부분에서, 성산대교 초입 부분에서 임영님이 만약에 이 여의도 쌍둥이 빌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오른쪽 뒤편에 위치할 만하죠.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임영님이 찍은 사진을 보니 이 성산대교 초입 부분에서 저 뒤쪽으로 쌍둥이 빌딩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산대교 위에서 임영님이 촬영을 해가지고, 여기죠, 성산대교에서 찍어가지고 저 여의도 빌딩, 여의도 쌍둥이 빌딩 뒷배경으로 사진을 촬영을 했다. 이런 걸 또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영시대 분들의 이 정보력은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임영웅님이 성산대교를 건너왔느냐?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성산대교가 임영웅님의 사옥이 자 요 근처에 있었잖아요. 이 합정역과 홍대 입구역과 이 상수역, 요 삼각존 내에 임영웅님의 사옥도 있었고 임영웅님이 거주했던 원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성산대교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성산대교고 여기가 합정, 홍대, 상수역입니다. 요 삼각존에서 활동했을 임영웅님이니까 여기에서 다리를 건너갈 때 양화대교를 가냐 성산대교를 가냐, 이 두 개에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임영웅님은 성산대교 쪽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전거 타고 가면은 합정에서 바로 양화대교 건널 수 있고 또 성산대교로도 건널 수 있고, 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에는 양화대교를 건너는 것보다는 성산대교로 가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고, 임영웅님의 이 자취방이 여기 삼각존, 홍대, 합정, 상수 여기 사이가 아니라 요 망원동 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성산대교 쪽으로 이렇게 좀 빨리 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이런 영웅시대 분들의 정보력으로 인해서 소씨가 또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었는데, 자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은 이렇게 평소에도 굉장히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건강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단순히 러닝과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명균님과 함께 항상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 자신을 아껴주고 자신이 아껴주는 이런 지인분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임영웅님이 또 이렇게 축구장에 등장했던 내용을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임영웅님의 주변을 보면요, 이런 건강과 관련된 행복 지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어떻죠? 몸소 실천하고 있지 않나. 자신이 직접 증명해 주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우리 소천사님들도 영웅시대 분들도 어떻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건강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빠르게 마무리를 치면서 제가 깜놀 소식을 들고 올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과 더불어서 영상에서 빠르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